자, 먼저 기사 하나 보시죠. 이 기사는 그냥 뭔가 한탄을 하는 것 같아요. 하다. 아까 제가 방송 시작될 때 쓰려다 마른 편이 여기 있네요.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지금 무슨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. 지금요. 거칠어지는 야당 경선이다. 좀 더 보겠습니다. 유승민 역술인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공격을 했다. 그러자 윤석열 측 자꾸 가짜뉴스 얘기하세요. 왜? 이렇게 하면서 반발해요. 그런 가운데 오늘 4강 4명이 누군가 8명에서 4명으로 누가 추려지는가 이거 발표될 예정이거든요.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사진 보시면 어제 한 행사가 있었는데 윤석열, 유승민 두 후보가 악수를 하죠. 가운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군요. 웃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안 웃고 있네요.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. 지금. 자 그럼요. 먼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. 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?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. 네.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.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. 아니요, 제가 알긴 하는데요. 네.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. 그건 좀 과장된. 알기는 알고요. 네네. 근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 후보님이 정법 일주로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니 그러니까 다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걸 보면은 다 알게 된다. 그 미신이나 뭐 점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. 사람에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. 네.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나요? 없죠. 네, 없었습니다.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.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. 지금 윤석열 캠프, 유승민 캠프 어제도 치열하게 주고받았어요.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보면 윤석열 캠프입니다. 뭔가 뭐 행사장에서 접근한 사람이 있는데 뭐 침술가인데 친분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. 유승민 후보 캠프는 거짓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다음 보겠습니다. 그러자 유승민 캠프에서 또 이렇게 나왔죠. 손바닥 왕에서 비로소 논란이 컸을 뿐이다. 뭔 가짜뉴스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? 그러고요. 윤 후보 세계관이 어떤 건지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. 세계관 얘기를 꺼내요. 좀 험악해 지죠. 그리고 아까 뭐 동영상을 뭐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반응을 보인 게 있어요. 다음 보겠습니다. 윤 후보 측에서 상기시켜줘서 소위 정법이란 영상을 찾아봤는데 윤 후보님 이런 영상 보셔서 손바닥 왕자도 쓴 채 토론에 나온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. 이 상황을 정리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. 보시죠. 무속 이미지가 굳어질라 3위 유승민과 굳이 싸우는 1위 윤석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. 김동훈 교수님. 일단 두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요. 유승민 후보의 생각과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뭡니까? 3위와 1위 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각각의 생각이 뭔지 분석 좀 해주세요. 예, 이 야권 그 상황 설명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 민주당 상황에 한 말씀만 좀 보태도 될까요? 네, 어제죠. 어제 이재명 후보가 범여권 그 친여 매체에서 한 얘기가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이번 검찰 수사는 느낌이 좀 안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. 느낌이 안 좋다. 예, 그런 얘기를 한 게 저는 상당히 주목할 상황이고요. 예, 이 느낌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뭔가 상황이 뜻대로는 안 돌아간다.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좀 하자. 진영 결집이라든가 이런 그 메시지를 준 걸로 생각하는데요. 사실 느낌이 좀 안 좋다.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쪽 진영도 뭔가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저 그림에서 나오지만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? 백척간다라고 표현해야 됩니까?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고요. 예, 또 한 가지 더 그 얘기는 제가 속한 그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어제 그저께 예. 김사랑이라는 그 성남 시민단체 활동가하고 제가 2시간 동안
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. 뭐 여기서 다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. 성남 그 시민활동가의 구체적인 또 증거까지 다 보여줬는데요. 따라서 이 배임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배임이 경영상의 상황 미스도 지금 배임죄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? 예. 따라서 배임죄의 이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. 배임죄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. 예. 따라서 이번 느낌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예, 예, 말씀하신 대로 야권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유승민, 윤석열의 이른바 주술 미신 그 싸움은 참 보기에 안 좋습니다. 적절치가 않고요. 더더군다나 한 나라를 책임진다는 분들의 그런 그 논쟁 수준이 미신이라든가 주술 2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참 안타깝지요. 자,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는 왜 그렇게 공개 토론, TV 토론에서 아주 작심하고 얘기를 했을까? 이것도 나름대로 짚히는 대목은 있습니다. 첫째, 야권 후보의 1위는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을 텐데요. 역시 1위 후보가 아닌 후보들은 1위 후보를 공격을 해야만 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뭐 정치학의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1위 후보를 공격하면서 거의 이제 그 동격화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첫 번째 있겠고요. 예. 두 번째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유승민과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예,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으로 지금 아주 예. 고전을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인데요. 마찬가지입니다. 윤석열 후보도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낸 하나의 주범이다라고 지금 지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따라서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. 유승민이 윤석열을 공격함으로써 이 프레임, 박근혜의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에 대한 프레임 탈피가 되는 것이죠. 사실 더 못된 사람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,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 주술과 미신, 저 역학자들 이런 게 정말 이 정치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격을 하는 걸로 저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3위하고 싸우느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의 최대의 그 무기가 강직한 검사 아니겠습니까? 따라서 잘못된 것은 가만두지 않는다. 반드시 시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죠. 당신이 그렇게 TV 공개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그건 적절치가 않다. 예. 반드시 시정하라라고 본인이 TV 토론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태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. 따라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하겠다.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도 그렇게 경영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으로 저는 읽혀집니다.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기사도 있어요. 보시죠. 왜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? 국민의힘 뒤덮은 무속 논란. 이유는 혹시 최순실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뭐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뭐 이런 느낌. 최순실은 뭐 최소원 씨라고 개명을 했죠? 본인은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, 언론에. 아무튼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게 재현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김종혁 국장님, 사실은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? 되게 싫어하죠. 굉장히 싫어하잖아요. 네, 근데 왜 이래요?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친구로부터 받는 비판이 가장 아프다. 예.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, 박근혜 그 두 분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았던 그것이 나중에 뭐 BBK니 최순실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문제가 됐어요. 예. 그리고 지금 현재 이낙연, 이재명 이 두 분이 하는 것도 너 구속될 수도 있잖아. 배임이잖아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, 유승민 이 두 분이 하고 있는 부분도 이거는 이제 중도층이 굉장히 싫어할 뿐 아니라 예.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아픈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
그냥 천공스님 무슨 정법 강의 이거 하나로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. 예.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에 왕자라는 거기서 그런 시작이 부분과 됐단 말이에요. 연결이 됐었고.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시작을 시킨 셈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게.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그 부인인 김건희 씨가 무슨 뭐 논문이 무슨 사주에 대한 예, 것이니 뭐니 뭐 운세입니다. 운세. 예. 운세인가 예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가지만 그냥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. 어쨌든 유권자들로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고 아픈 부분이죠. 그것도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으면 그건 뭐 나를 뭐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. 이게 내부에서 이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앞으로 이 뭐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에도 약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가 두 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 기사입니다. 고발 사주 윗선 조사.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죠. 그리고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조사도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. 여기 뭐 소환 임박 이렇게까지 좀 제목으로 달아 있어요. 윤 옥죄는 수사의 칼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 무슨 녹취 파일 하나가 복원됐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.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가 이겁니다.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첫 구속이 됐어요. 자, 김건희 전주로 참여 의혹. 그 어떻게 된 것인가? 뭐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, 지금요. 자, 그럼요.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.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. 윤석열, 손준성,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.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저는 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우리라는 것도 사실 주체가 불분명하긴 합니다. 그 당시에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에 가입한 당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전직 검사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어요. 민주당이 공세고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죠, 지금.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이력서에 초중고 강의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 근무 이력 없음입니다. 이렇게 설명이 돼요. 이게 새로운 의혹 제기죠. 김건희 씨 관련 이거 경력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. 자, 그럼요.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국감장에서 이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건희 씨는 학력뿐만 아니라 이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. 전혀 모르는 얘기고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? 자, 주원 교수님. 네. 두 갈래 수사예요. 고발 사주 의혹은 진행 중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부인이 또 뭐 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력을 이거 좀 이상하게 쓴 거 아닙니까? 이런 또 의혹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이거 윤석열 전 총장한테 악재입니까?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예, 많은 악재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 최종 4강 경선은 11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예. 그 동안 두고두고 사실 공격받을 소재라고 보고요. 그 고발 사주 이야기는 사실 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에 통화록이 복귀가 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라라는 그런 의도가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고, 그럼 대검찰청이면 지금 알려진 바대로 이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관계, 예. 그러면 손준성 씨와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것도 악재고요.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되시는 이제 김건희 씨, 처가 되시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에 이른바 이제 그 전주 돈줄로 활용을 예.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받는 것과,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력서에 저번에 한림대 그 경력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근무 이력도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과거 부분까지. 초중고 뭐 근무 이력 네. 이런 논란이 계속 부인과 관련된 논란이 좀 또 나온 거예요. 네, 그래서 새롭게. 이 부분은 아마도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그 토론 주제에서 아주 안 좋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텐데,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의 후보의 지금 반응은 너무 좀 아니하다.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고발 사주 의혹이 또 불거져도 그들의 일이다.
근데 그들의 일이 아니죠. 작년만 해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니까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고요. 예. 또 이 안에 처대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결혼 전의 이야기다.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야기다 모른다. 이렇게 네, 반응이 이것도 나왔어요. 가족 이야기도 모르겠다. 자기 전직도 모르겠다.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너무 안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김구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고발 사주는 굉장히 심각하죠. 이게 국정농단입니다. 국가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요. 그때가 4.15 총선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을 한 것입니다. 특히나 지금 김웅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뭐 부위원장을 맡은 분인데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한다. 여기서 우리는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우리가 누구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 그렇죠. 거예요. 또 거기다가 이제 이 검찰은 예. 이 고발을 이렇게 수사를 하게끔 압박을 받는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. 그리고 내가 대검에 다 연락해놨다. 이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.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나서면 윤석열이 시킨 거가 된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. 그렇다 예.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. 그렇다면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.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후보직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부인과 관련돼서 예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, 그다음에 이 학력 위조, 그다음에 이력서 위조, 그다음에 논문 표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. 근데 논문 표절이라든가 뭐 이 이력서 위조는 조국 전 장관 얘기랑 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 또 그게 얘기를 연상이 될 수 있나요? 그렇죠.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몇 개월을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수사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어떤 부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 의문을 제기하게끔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 상황이 만만치 않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을 보면요. 근데 공통점은요. 검찰이 다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검찰 손에 달렸구나.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